제가 수업 시간에 주로 활용하는 교재는 그래머인 유즈입니다. 이게 베이직 그래머가 있고 인터미디엇이 있는데 얘가 이제 초급이고 얘가 중급이죠. 근데 성인분들은 보통 학창 시절에 어느 정도 문법 공부하고 오시기 때문에 주로 이 책 인터미디엇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포스 에디션이라고 보이시죠? 네 번째 판이고 다섯 번째 판이 있긴 한데 영국 영어라서 이 책은 여기 보시면 American English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미국 영어. 제가 이 책 사용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해당 문법에 대한 설명과 예문이 영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어 설명보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재 완료 파트입니다. 한국어에 이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시제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 시제가 뭔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의 어떤 뭐 설명이라든지 예문이라든지 뭐 그림, 이렇게 그림 이런 것들이 그걸 좀 쉬운 말로 잘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게 설명이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요거를 가이드 해드리는 게 이제 제 역할이죠. 그리고 나면 옆 페이지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제 설명 바탕으로 연습 문제 직접 풀어보시고 채점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표시해서 수업 전까지 제출을 하시게 되고요. 이걸 보고 이제 제가 바탕으로 추가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문장들을 제가 한국어로 드리면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수업 시간에 하시게 될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연습 문제 문장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만한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푼 문장 아니더라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테스트 진행하게 됩니다. 뭐 존의 시스터는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어때? 라든지 그 책이 무엇에 관한 것이야? 그 책 무슨 내용이야? 라든지 마이크가 회사에 또 늦었어요. 마이크 오늘 또 지각했어요. 라든지 이런 문장들 포함해서 여기 이제 패턴 연습하신 문장들 같이 테스트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직접 내 입으로 말을 해봐야 그 문법이 내게 됐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나는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입에서 안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사실 독해를 하더라도 단어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해석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느낌으로 연습 문제를 활용을 하고요. 진행하는 양은 레벨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3분의 1 진행하실 수도 있고 하루에 한 회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쉬운 부분이 이제 다이얼로그인데 그 부분을 드라마를 활용해서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레벨이라든지 소화하실 수 있는 양에 따라서 드라마 스크립트의 양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책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문법 이 카테고리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문장들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뒷부분도 조금씩 같이 보고 하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품사 위주로 조금 편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동사, 우리가 가장 어려운 동사가 나오고요. 현재, 과거, 현재 완료. 또 현재 완료랑 과거랑 비슷하니까 요거 두 개를 또 묶어놓고 그 다음에는 미래 이렇게 해서 시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동사 앞에 모드를 조절해주는 아이들 조동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조동사 중에 지금 would가 있어요. 근데 이 would가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죠. 거기서 이 아이가 좀 자주 쓰여서 그런지 여기 if 이른바 가정법 이거에 대한 설명이 살짝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를 우리가 능동으로 쓴다, 수동으로 쓴다 이런 얘기 하죠. 그 중에 이제 수동태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의문문이 군데군데 조금씩 계속 나와 있지만 이걸 통합해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question, tag question 같은 것도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동사에 ing라든지 to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에 옷을 입혀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이른바 투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부르시는 부분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동사입니다. 동사 다음에 명사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명사하고 친한 아이들이 아티클이죠. 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아이들 대명사 근데 옆에 디터미너라고 보이시죠? 한정사라고 번역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온 아이들이 주로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아이들입니다. 모양은 이미 사실 익숙하신 아이들이에요. some, any, all 이라든지 both 쓰는 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부사,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 이 아이들이 오는데 그 앞에 관계사절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네요. 얘가 하는 역할이 결국 형용사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와 전치사 이 둘도 역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이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훨씬 많죠. 그래서 뒤에 따로 이만큼 엄청 많아요.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쭉쭉 설명을 하고
어떤 명사 혹은 형용사, 동사가 이 전치사들이랑 주로 친한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은 요거 phrasal verb, 우리가 동사구라고 뭐 관용어구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look 이라는 동사에 up, 뭐 down, in, out 이런 거 붙이셔가지고 그림을 좀 구체화하시거나 다른 의미로 파생하는 거. 그 뒤에 딸린 아이들을 우리가 부사라고 하죠. 그 부사들 주요 부사별로 나눠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전치사 파트에도 on이 있고 여기 phrasal verb 부사 부분에도 on이 있거든요.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저는 영어 문장에서 사실 한국어 네이티브가 가장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또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진도를 나가면서 조금씩 뭐 시간에 관한 전치사, 장소에 관한 전치사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게 되고요. 어느 정도 반대로 문법 지식을 좀 갖추고 계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강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약간 양을 늘려 이제 진도를 나가시게 될 것 같아요. 이때 이 부분은 사실 드라마 스크립트랑 병행하시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수업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래머가 있고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살짝 섞게 되는데 그 비중이 학생분의 레벨이라든지 원하는 학습 목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